표가 주어졌죠. 이렇게 표가 주어졌는데요.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표준 용량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표준 용량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부하를 보니까 전등 부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열 부하가 있어요. 그리고 동력 부하가 있죠. 세 개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설비 용량과 수용률, 설비 용량과 수용률, 설비 용량과 수용률이 있어요. 동력 부하에만 부등률이 있어요. 그리고 역률이 주어졌는데요. 전열 부하, 동력 부하 역률이 90%입니다. 그리고 전등 부하 역률이 95%다라고 역률이 다르게 주어졌어요. 이럴 때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전등과 전열과 동력을 다 합한 합성 최대 전력이 구해져야 돼요. 그러면 전등의 최대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전열의 최대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동력의 최대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인데 거기에 부등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등률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요, 역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는 벡터 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유효전력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무효전력을 구해야 돼요. 단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합성 최대를 구해야 돼요. 개별 최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의 최대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문제 주어진 것은 킬로와트로 주어졌어요. kVA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가 이만큼 주어지고 이만큼 주어졌잖아요. 이만큼 주어졌잖아요. 얘가 설비 용량이에요. 부하가 킬로와트가 주어졌어요. 거기에 최대 전력을 구하려면 지금처럼 수용률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자, 얘가 뭐예요? 부등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했을 때 개별 최대 전력이 3개가 된 거죠. 그걸 다 합성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동력 부하는 개별 최대가 부등률이 존재하는 개별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개별 합성 최대가 되는 거예요. 개별 최대, 개별 최대, 개별 합성 최대. 얘네들이 전부 다 유효 전력이 되겠죠. 60 곱하기 0.8이 여기 있고요. 40 곱하기 0.5가 여기 있죠. 70 곱하기 0.4가 여기 있죠. 얘네들이 뭐예요? 유효 전력이에요. 개별 최대의 유효 전력이에요. 거기에 탄젠트 세타를 곱한 거예요. 탄젠트 세타를 곱해야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죠? 무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요것은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란 얘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유효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해주면 걔가 무효 전력이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죠. 따라서 유효 전력 계산해보고요. 무효 전력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면 피상 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피상 전력을 보면 유효 전력의 제곱, 무효 전력의 제곱을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요게 유효 전력이에요. 이거 다 더한 거. 이거 다 더한 거, 얘가 무효 전력이죠. 그것을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94.76이 나와요. 94.76이 나오면 얘는 수용률, 부등률 다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변압기 용량 100을 선정하면 되겠죠. 따라서 100을 선정하고 100kVA라고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부하가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A와 B와 C의 3개의 부하가 있다면 개별 최대가 3개가 되는 거죠. 개별 최대가 3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등률이 1.1이에요. 그리고 역률이 0.8, 80%입니다. 이렇게 될 때 변압기 용량을 표준 용량으로 결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표준 용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부분은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큰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거예요. 합성 최대를 구하려면 개별 최대 합을 부등률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개별 최대, 여기 있는 개별 최대, 여기 있는 개별 최대는 이렇게 개별 최대가 있겠죠? 개별 최대에 합이 되네요. 그리고 부등률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킬로와트예요. 그런데 변압기는 킬로와트가 아니라 kVA이기 때문에 그 값을 0.8로 나눈 거죠. 0.8로 나눈 것은 킬로와트를 kVA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0.8로 나눈 거죠. 그래서 173.3이 나오니까 그거보다 큰 200을 선정하는 거죠. 부하의 종류가 전등뿐인 수용가에서 그림과 같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도면과 조건을 이용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변압기가 여기 한 대가 있고요. 여기 한 대가 있죠. 그리고 그 두 변압기를 한꺼번에 공급하는 주변압기가 있죠. 이걸 2단 강압 방식이라고 불러요. 22.9 특고를 고압으로 변성한 다음에 고압을 다시 저압으로 변성하는, 고압을 다시 저압으로 변성하는,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이러한 형태의 2단 강압. 이것을 2단 강압 방식이라고 불러요. 강압, 전압을 떨어뜨리는데 2단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2단 강압 방식이라고 불러요. 변압기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최대가 하나 있고요. 최대가 하나 있고요. 최대가 하나 있죠. 그래서 최대가 총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리고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이 1.2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수용과 상호 간의 부등률이 1.2가 주어졌어요. 수용가란 얘기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랬을 때 A에 대한 표준 용량, B에 대한 표준 용량, 그리고 고압 간선의 주변 압기의 표준 용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A는 두 개가 있죠. A의 최대는 20의 0.5, 20의 0.7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개별 최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성 최대를 구해야 돼요. 따라서 합성 최대는요,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지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 최대를 구해보면 개별 최대의 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부등률로 나누는 거예요. 개별 최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부등률로 나눴네요. 얘가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20이 나왔으면 표준 용량에 20이 있기 때문에 20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변압기는 개별 최대가 하나가 있고요. 부등률이 1.2입니다. 따라서 비변압기는 개별 최대가 하나가 있고요. 부등률이 1.2입니다. 그러니까 25가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표준 용량을 선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20과 25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킬로와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산된 값을 kVA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전등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전등뿐인 회로는 역률을 1로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역률이 1입니다. 그러니까 역률 1이 되면 킬로와트와 kVA는 같아요. 코사인 세타가 1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넣고 싶은 분은 넣으세요. 내가 이렇게 푸는 게 원칙적으로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다. 내가 이렇게 푼다 라고 했다면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압 간선에 걸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우리는 합성 최대를 구해야 한다.
그럼 합성 최대는 얘가 개별 최대가 되고 얘가 개별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개를 합성하는 거예요. 보세요. A에 대한 개별 최대, B에 대한 개별 최대, 여기는 A 최대, 얘는 B 최대. 그것에 합의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변압기 칸에 부등률 적용한 거죠. 그리고 킬로와tt 뜨니까 0률 1 이렇게 해서 kVA로 만들어준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37.5가 나오니까 그거보다 큰 50을 선정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림은 AB 공장에 대한 1부하의 분포도입니다. 부하 곡선이죠. A 공장과 B 공장이 있어요. 이때에 A 공장에 대한 1부하율을 구하래요. 1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계산해서 그 다음 최대 전력으로 나누는 거죠. 최대 전력이라는 것은 얘가 최대 전력이죠. 얘는 개별 최대입니다. 물론 B 공장에 대해서 1부하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B 공장을 보면 개별 최대는 50입니다. 그러면서 평균 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공장에 대한 1부하율 계산해 보죠. 평균 전력을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이 4시간이에요. 4시간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10이니까요. 10km에 8시간이 되네요. 여기는 40이니까요. 40에 8시간이 되네요. 여기는 20인데 4시간이 되겠네요. 여기는 5인데 4시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전력량이 되겠죠. 전력에다 시간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24로 나눠주면 얘가 평균 전력이죠. 이것을 40으로 나누고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평균 전력을 계산했죠. 그리고 최대로 나눈 거예요. 얘가 최대고 평균 전력을 대입한 거죠. 부하율이 52.08이에요. 이와 같이 A 공장에 대한 부하율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B 공장에 대한 부하율도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다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변압기 한 대로 AB 공장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하면 종합부하율을 구하고 변압기 용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종합부하율을 구하려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개별 평균 전력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한 평균을 구했으면 당연히 B에 대한 평균도 계산해야겠죠. B에 대한 평균을 보면 30인데 4시간이에요. 50인데 4시간이에요. 그리고 20인데 4시간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력량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24로 나눠주면 평균 전력이 나와요. 개별 평균 전력을 구해서 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합성 최대 전력이 필요해요. 합성 최대를 보면 같은 시간대에 최대가 되는 걸 보면 12시에서 16시까지, 12시에서 16시까지 이때에 부하가 최대로 걸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12시부터 16시까지 40과 50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 최대는 9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A 평균을 구했어요. 여기서 B 평균을 구했어요. 그래서 개별 평균 전력의 합이에요. 이렇게 나온 이 값은 개별 평균의 합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개별 평균의 합이에요. 여기가 개별 최대의 합이 되면 부등률이 되지만 개별 평균의 합이면 합성 최대 전력은 90이니까요. 이렇게 종합 부하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얘가 합성 최대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변압기는 합성 최대를 공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변압기는 합성 최대를 공급하면 돼요.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계산했던 게 합성 최대를 계산해서 그것보다 큰 변압기 용량을 선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변압기 용량은 합성 최대보다는 큰 것이 선정되면 되는 거예요. 90kW보다 큰 것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변압기 표준 주어지지 않았죠. 역률 없죠. 역률이 없으니까 단위는 kVA를 적용해 주면 돼요. 여기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이렇게 쓰는 게 타당해요. 합성 최대 전력. 이것은 40과 50, 그리고 역률이 1이다. 이렇게 해서 90 kVA 이렇게 적고요. 답 90 kVA.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변압기 용량은 합성 최대 전력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돼요. 단위를 잘 봐야 되겠죠. 변압기 용량이기 때문에 킬로와트로 쓰면 안 되고 kVA로 적어야 되겠죠. 생략해도 되나? 적어도 됩니다. 변압기 용량은 합성 최대 전력보다 큰 것이 보통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연면적이 420입니다. 이 건물에 표준 부하를 적용하여 전등, 일반 동력 및 냉방 동력에 변압기를 공급한대요. 그랬을 때 변압기 용량을 구하래요.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등은 단상이에요. 역률이 1입니다. 동력은 3상이에요. 그리고 역률은 0.95, 0.9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조건에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래요. 아래 표준 부하를 적용하고 변압기 용량을 구하래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준 부하와 수용률이 주어졌죠. 지금 여기 보면 표준 부하로 주어졌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죠? 전등에 대한 설비 용량과 수용률, 동력에 대한 설비 용량과 수용률, 동력에 대한 설비 용량과 수용률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얘가 설비 용량이고 얘가 수용률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와트예요. 그리고 메타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420이라면 이렇게 곱하면 와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수용률을 적용하면 얘가 개별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 최대가 몇 개가 있죠? 개별 최대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률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등, 동력 모두 한꺼번에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그랬나요? 아니면 개별로 구하라 그랬나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 건물의 표준 부하를 적용하여 전등, 일반 동력 및 냉방 동력 공급용 변압기 용량은 각각 다음 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한 대로 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등, 일반 동력, 냉방 동력 공급용 변압기 용량은 각각 전등 따로, 일반 동력 따로, 냉방 동력 따로 구하라, 이 이야기예요. 전등에 대한 변압기 용량은 전등의 최대 전력을 계산해야겠죠. 이렇게 전등의 최대 전력을 계산해야겠죠. 설비 용량의 수용률 곱한 거예요. 얘가 전등 최대가 돼요. kVA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역률이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역률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 동력을 보세요. 일반 동력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50에 420을 곱해야 설비 용량이 되겠죠. 거기에 수용률 곱하면 얘가
개별 최대가 돼요. 킬로로 나타내고요. 영률로 나눠주니까 kVA가 되네요.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냉방 동력도 똑같죠? 35에 수용률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곱해주고 설비 용량에 수용률 적용하고 킬로로 나타내고 영률로 나눠준 거죠. 따라서 얘는 단상이니까 얘를 선정하고요. 얘는 3상이니까 얘를 선정하고요. 얘는 3상이니까 얘를 선정하죠. 그래서 둘 다 15가 되고요. 얘는 10이 되죠.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